뭐냐, 뭐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결국 그냥 쉽게 풀면은 재산입니다. 이 기업의 재산에서 몇 배를 곱해줄 거냐? 네, 이 재산에서 몇 배를 곱해줄 거냐? 그러면은 그 가격이라든가 그 가치가 얼마냐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금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지금 약세장이라고 부르는 구간이 여기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의 중간 단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 역금융장세라든가 역실적장세에서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자산주, 최근에 뭐 금융주, 예를 들어서 은행주라든가 이런 게 많은 좋은 움직임을 보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음식료 관련 업종들도 많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 자체는 대표적인 자산주 특징을 가지고 현재 장세에 맞는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 싸고 가치 있는 종목을 어떻게 구할 건가를 제가 지금 함께 이 안전마진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넷넷 전략, NCAV 전략은 가치보다 싼 기업을 기준 딱 3가지로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앞으로 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숫자들을 넣어보면서 내 종목이 정말 가치 있나 없나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가치보다 싼 기업 기준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내 재산에서 내 부채를 뺐을 때 그게 가치라고 봤을 때 그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높느냐를 따지면 됩니다. 그거를 뭐 어렵게 얘기하면 유동자산 빼기 총 부채는 순유동자산이다. 이게 시가총액보다 커야 된다라는데 제가 HTS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표를 들고 왔습니다. 네, 기업 분석 표 항상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스샷을 그대로 떠왔고 요 해당 기업은 S사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네, 중소형주인데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마 똑같이 눌러보시면 유동자산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동자산이라는 건 기업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굉장히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을 사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시장가로 팔 수가 있잖아요. 네, 팔았을 때 과연 이 기업에 현금이 얼마나 남을까? 네, 얼마나 남을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비유동자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팔긴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유동자산은 현금, 뭐 재고자산,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파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총 부채를 빼는 겁니다. 실제 내가 이 기업을 샀을 때 이 안에 있고 팔고 나면은 남의 돈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갚아야지 온전히 내게 되니까. 그러면 이 남의 돈, 전체 부채에 대해서 빼주는 거죠. 여기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66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3,60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유동자산은 3,600억 원입니다. 빼기 총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친 건 288억 원입니다. 그냥 3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빼면 얼마인가요? 실제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뺐을 때 3,300억 원이 되죠. 그리고 이 기업의 가격이라고 불리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한 주당 가격을 곱한 게 이 기업의 실제 가격,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인가요? 2,170억 원입니다. 네, 2,170억 원 현재 가격보다 이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훨씬 많죠. 3,300억 원으로. 더욱이 부동산이나 공장 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가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생각했고, 그런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이어받은 워렌 버핏도 이 투자법, 담배꽁초 줍기라고 하거든요. 담배꽁초. 이 담배꽁초 투자법으로 몇십 년간 5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죠. 네, 그런 시장에서 말이죠. 더욱이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힘든 장세에서 왜 그분의 전략을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지 거기에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알아두실 거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여기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주면은 그게 그래도 기업의 가치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재산 가치를 빠르게 볼 수 있는 팁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유동자산 안에서는 바로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우리도 현금을 지니고 있고 뭐 아니면은 우리가 남한테 외상으로 꺼준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받아야 될 돈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은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자산 이런 거는
악성 재고로서 돈을 현금화하기 힘든 재고일 수도 있고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받을 돈이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실 때 나중에 조금 팁이 생기신다 그러면 저기에서도 원래는 할인율을 조금 붙여주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마진 자체를 확보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모은 재산 대비 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가치보다 높다라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를 알아봤고, 두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실제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돈을 버는 가치가 내가 다른 거를 투자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안정성이 높은 채권의 수익률과 비교를 했습니다. 즉 AA 등급 무량 채권 수익률 곱하기 2보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뭐냐? 실제로 이 기업을 내가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우리 주주의 똑같은 이익이잖아요. 이거를 기업의 이익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수익률 곱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5년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8에서 2를 곱해보면은 5.6%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식, 방금 저희가 계속 같이 보고 있는 이 주식의 퍼라는 게 현재 여기 18로 나오는데 21년 기준으로는 퍼가 12.7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제가 항상 시장 한수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요거 역수 12.7분의 1. 네. 이렇게 구하면은 7.8%가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을 사는 것보다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버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은 수익력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봤죠. 첫 번째 뭐냐? 재산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 수익 가치가 있는지, 즉 여러분의 재산이 현재 평가받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건지, 여러분의 연봉 지금 받고 있는 것 대비해서 현재 가격보다 그 가치 수준이 높은 건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들고만 있었을 때도 저희에게 이익을 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배당 수익률이죠. 여기 보시는 배당 수익률. 그러면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식으로서 내가 주식을 삼으로써 이익력도 찍혀야 되고 번 돈도 그 기업이 많아야 돼. 예, 갖고 있는 돈도 많고 앞으로 벌 돈도 수익력도 좋아야 돼. 그러고 나서 혹시나 내가 물렸을 때 나는 안정적으로 뭔가를 받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게 이 배당이죠. 그게 뭐냐? 역시나 우량채권 수익률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분의 2는 뭐냐? 약 한 66.6% 정도 되겠죠. 이 3분의 2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되게 뛰어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이라는 건 사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만큼 수익률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인을 줬다라는 거고, 주식의 배당 수익률 자체는 원점으로 그대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분의 2를 넣어보면 똑같이 2.86, 예, AAA 등급 채권에 대해서 2.86에 대해서 3분의 66.6%를 만약에 곱한다 그러면 1.8%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본 S사의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2.1%, 2.7%, 2.4%를 형성하고 있어서 약 배당 수익률 2.5%를 매년 주겠다, 내외를 줄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이 조건에서도 이 기업은 해당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이 번 돈이 많냐, 앞으로 벌 수 있는 돈 대비해가지고 얘가 돈을 잘 벌고 있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느냐를 따졌을 때 이 기업이 가격보다 가치가 현저히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기업은 가치 있는 기업, 즉 안전마진이 있는 기업, 약세장에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기업을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했다라고 칠게요. 이런 종목이 뭐 20종목 나왔다라고 칠게요. 사실상 이런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더욱이 조건을 까다롭게 걸수록 수량 자체는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에 20개 종목에 대해서 샀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건 언제 파나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기준에 따르면은 이 종목은 50% 상승했을 때나 아니면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청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유 자체는
여기에서 이미 안전마진 자체를 적정 가격으로 회귀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2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모멘텀이라든가 싸다라는 게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기간이 지났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청산 시점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에이, 그거 옛날에나 써먹던 그런 전략 아니야? 요즘에 그런 게 통하겠어?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퀀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구해왔습니다. 보시면 14년치 데이터에 대해서 돌렸고요. 우리나라 시장 14년치 데이터에서 돌렸고요. 편입 종목은 25개 종목에 대해서 편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누적 수익률은 1200%. 그래서 이거를 연평균 수익률로 하면 17.9%. 워렌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버렸죠. 실질적으로 먹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단, 이 퀀트 테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모든 14년치, 12년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또 미지의 영역이 있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그대로를 갖고 오면은 이런 수익이 찍히고 현재 시장 돌아가는 상황만 보셔도, 그리고 최근에 가까운 약세장 흐름만 봐도 이 전략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다르게 돌린 거는 이거 하나. 벤자민 그레이엄은 2년 뒤에 무조건 청산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 조건에서 1년마다 청산 조건을 걸었습니다. 1년마다 포트를 전체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요 특강 이후에 이어지는 저희 무료 특강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프라든가 종목이 나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종목도 지금 짝 사실을 뽑았는데 방송에서는 중소형주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돌리면은 대형주는 대부분 이 가치와 가격 괴리가 크게 벌어진 게 없거든요. 왜냐? 누구나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형주는 이 가치와 가격 괴리가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특강 시간에 바로 이 종목들을 함께 보면서, 전략 자체의 실제 그래프라든가 누적 수익률을 실제 눈앞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이 약세장에서도 더 강한 안전마진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